하나, 둘, 셋. 시청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저번에 이어서 우리 나민희 씨의 그 북한에 있을 때 그런 특이한 학력들, 또 특이한 경력, 아주 깜짝깜짝 놀랄만한 일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만갑에서는 다 할 수 없었던 네. 정말 나민이라는 사람의 그 정말 이때까지 살아오면서의 그 역사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특이한 학력이라는 게 뭡니까? 아, 특이하다고 봐야 되나요? 아무튼 네. 제가 볼 땐 특이해요. 그쵸. 아직 네. 저는 저밖에 없는 것 같아요. 뭐 대단한 건 아니고요. 그냥 제가 전문대를 졸업했는데 북한에서 북한에서 전문대라고 약하진 않아요. 요리 쪽 관련한 전문대를 졸업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평양의 그 중앙당 총사랑 가까운 곳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되게 좋은 그런 곳에 있었는데 3년제였어요. 3년제인데 3년제. 북한도 요즘 평양 요즘에 중국이나 동남아 쪽 식당들 되게 많이 나가 있잖아요. 그리고 평양 안에도 외화로 운영되는 이른바 외화 식당이라고 하는 그런 식당들이 되게 많아요. 듣기만 했죠. 네, 뭐 외화 식당, 합의제, 구경 식당들 아주 식당들이 되게 많은데 저희 그쪽 분야에서는 이렇게 세 가지 부르러 나르거든요. 구경 식당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뭐 억류관이나 청류관 뭐 이런 거고, 합의제는 외화나 북한 돈 다 받는 약간 좀 합영 믹스된 느낌. 이게 요리가 좀 그러니까 약간 중간 레벨이에요. 그 정도 되는 식당이고, 외화 식당 같은 경우는 여기 말하면 거의 레스토랑이에요, 진짜. 네, 뭐 서비스 최고고, 요리도 북한에서는 정말 최고라고 하는 그 정도 되는, 호텔 요리급 정도 되는 그런 요리들만 봉사하는 그런 외화 식당들이 있고, 되게 많이 생겨났거든요. 그러면서 그 요리사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높아졌어요. 인기가 많아진 거죠. 실제로 저희 아빠도 공무원, 엄마는 교사, 오빠도 뭐 군부대에서 일을 하셨고, 근데 다 그 사무직에서 일을 하셨는데 제 월급이 제일 많았어요. 요리사로 일하는 제 월급이. 와. 그러니까 거의 뭐 아빠랑은 막 한 몇백 배 차이 날 정도로 굉장히 월급이 많았고, 물론 일은 힘들죠. 엄청 일은 힘들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학교에 대한 인기가 되게 높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웬만한 4년제보다 정말 더 인기가 많았었고, 특히나 여자들 사이에서는 정말 전문대 1순위? 네. 지금 요거 시작하기 전에 제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요리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북한에서는 요리사라고 하면 또 끝났어요. 일단은 북한이 뭡니까? 아직까지도 이 배부른 걱정을, 그러니까 배부르게 살 수 없는 나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배불리 먹어야 되는 그런 행복을 아직까지는 못 누리는 나라인데, 거기서 음식을 다루고, 그것도 지금 고급 요리사란 말이에요. 중앙당 총사 옆에서 이런 학교가 있다 할 정도면 이거는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굉장한 거고, 지방에 그냥 하물며 어떤 요리사여도 배부리 먹는다고 하면 와 좋겠다 할 정도인데, 와 미니 씨가 과연 그런 3년제를 그것도 평양에서 이런 학교를 나와서 어떤 식당에서 일했을지도 궁금하고, 지금 뭐 하병부터 해가지고 뭐 구경부터 막 나오는데, 야 급이 다르네요. 급이 들어보지 못한 얘기를 지금 막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저 동창들은 다 대학을 갔어요. 뭐 상업대학 간 친구도 있고, 김적공대 간 친구도 있고, 종합대학 간 친구도 있고, 다 4년제를 갔는데 그 친구들이 특징이, 북한도 요즘에 졸업이 실업입니다, 솔직히. 그렇죠. 졸업해도 취업을 못해요. 근데 저희 전문대 같은 경우에는 실업이 없어요. 다 졸업하면 그냥 다 가요. 뭐 심지어 제 같은 학급에 있던 친구 같은 경우는 김정은이 일하는 중앙당에까지 뽑혀간 친구도 있어요. 그 안에 들어가서 뭐 김정은 요리를 해주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네, 그런 친구도 있고, 그러니까 다 그렇게 졸업하자마자 바로 취업이 되는 거예요, 저희는. 그래서 저도 졸업한 다음 날 바로 일하러 간 곳이 햄버거를 만드는 곳이었어요, 북한에서. 햄버거? 잠깐만요. 햄버거는 미제 아닙니까? 미제인데 그때는 종합교빵이라고 해가지고, 남새교빵인가? 야채교빵이라고 해가지고 종합교빵이라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생긴 건 햄버거처럼 생긴 거죠? 햄버거처럼 생겼어요. 근데 저는 그때 그게 햄버거인지 몰랐어요. 거기 패티도 들어가나요? 네, 거기 패티도 있고. 그럼 햄버거 아니야? 그게 그 개선청년공원 안에 있었는데, 세상에. 약간 패티가 그 한 바퀴 다진 거 있잖아요. 그런 걸로 이렇게 해가 한 박스라고 했거든요. 함박 스테이크 같은 거. 패티라고 안 하고 한 박스라고 했어요. 그거 보고 저희 밤낮 그거 다지고 했었는데, 돼지고기, 닭고기 이렇게, 닭고기는 아니고 돼지고기, 소고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막 해가지고 이렇게 동그랗게. 그 야채랑 같이 이렇게 다져요. 다져가지고 이렇게 냉동해 놨다가 주문이 들어오면 거기서 바로 구워가지고 나가고 했었는데,
양파랑 뭐 토마토랑 넣고 소스랑 이렇게 뿌리고 그다음에 특이하게 북한 닭다리 튀기가 같이 나갔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면 치킨이 아니라 그냥 닭다리를 튀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밀가루옷을 입히지 않고 닭다리를 튀긴 거죠. 약간 거기만에? 밀가루 튀김옷을 묻히기는 하는데 살짝 묻혀요. 그러니까 빵가루만 살짝 묻혀가지고 그렇게 해서 여기보다 튀김옷이 되게 얇아요. 네, 그렇게 해서 그 닭다리 튀김도 나가고 그래서 이렇게 세트로 나갔었거든요. 뭐 주스랑 같이 나가고 그다음에 햄버거, 닭다리 튀김, 그다음에 감자 튀김 해가지고 이렇게 나갔었는데 저는 그런 걸 때 처음 봤었어요. 네. 빵에다 거기에다 남새를 이렇게 야채를 끼워서 넣는다는 먹는 그런 걸 처음 먹어봤거든요. 네. 버는 것도 처음 봤고 먹는 것도 처음 먹어봤고 처음에 먹었을 때 이런 걸 대체 왜 먹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거가 그렇게 막 뭐 미국에서 되게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글쎄 말이에요. 빵 사이에 거기 그 야채 낀다는 거 우리 상상도 못할 일이지. 그때 막 기떡냥으로 그 일하는 사람들 속에서 들었었는데 미국에서 유명한 빵이다. 이 맥도날드 브랜드의 이 빵인데 맥도날드도 알아요? 그때 처음 들었었어요. 이 맥도날드는 전 세계에 안 가 있는 것이 없다. 세계 그 애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맥도날드 이런 빵이다. 그래서 아 그렇구나 이렇게 알았었거든요. 세상에. 그러니까 그게 김정일이 만약 개선청년 공원 몇 번 왔었잖아요. 김정은하고도 같이 왔었고 근데 오면은 그 안에도 식당들이 되게 많아요. 뭐 지짐집도 있고 뭐 무슨 뭐 밀병 뭐죠 이거 밀병 아니 전병인가? 전병 네, 밀병 네, 전병 그거 파는 밀전병. 밀쌈 이렇게 그거 파는 그 집도 있고 한데 김정일이 꼭 들리는 식당이 그 햄버거 집이에요. 항상 들어갔을 때 제가 들어갔을 때도 잘만 일하면 원수님 만날 수 있다고. 그러면 김정일이 좋아하게 그 햄버거를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런 거 같아요. 엄마야. 그때 처음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그거를 만들어서 락원백화점에 내놓게 됐었어요. 아니 우리한테는 미제를 몰아내고 조국을 통일하자 해놓고 자기는 미제 햄버거 먹고 콜라도 있어. 근데 거기에 있는 재료들이 몽땅 싱가포르에서 들어오는 재료들이었어요. 어머 세상에. 심지어 그 일회용기까지 몽땅 다 싱가포르에서 들어오는 아니 난 재료들이었어요. 어처구니가 없어요. 미니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우리한테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장군님은 그 강원도 가는데 그 99개 그 철령을 제기밥에 쪽잠을 자면서 넘는다 그랬는데 싱가포르에서 심지어 그거 딱 갔다가 자기 그거만 말하나 이거 욕 나올 것 같은데. 응? 그래서 처음에는 신기해가지고 한 달 정도 다녔었거든요. 근데 다니다 보니까 그 햄버거만 계속 만드니까 요리 기술이 늘지를 않는 거예요. 하루 종일 햄버거만 만들고 하루 종일 그 패티만 계속 이렇게 다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한 달 만에 그만두고 다른 식당으로 갔어요. 근데 그만둔 다음에 2달 있다가 김정은이 거기를 간 거예요. 칸이 저랑 친구랑 같이 캐스팅 돼가지고 갔는데 그 학교에 와서 캐스팅을 해갔어요. 직접 사장이 와가지고 그 식당 사장이 와서. 근데 그 친구는 김정은을 만났어요. 그 기록 영화 나중에 나왔는데 김정은 옆에서 막 동동 뛰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 친구가 와서 제 원수님 만나 뵈었네? 막 그러니까 그때 저희 집 그 고모랑 친척들이 전화 와가지고 너 2달만 참았으면 원수님 뵀을 텐데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이게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북한에서 김정은은 신이에요. 네. 신이고 그렇게 숭배해야 되고 그 김정은 한번 만나면 얘 인생도 달라지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이럴 수밖에 없어요. 막 시청자 여러분들 저것들은 탈북한 지가 언제 됐는데 아직도 김정은이 보면 저렇게 엄마 하고 있냐. 아니에요. 그 당시는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문재인 대통령님 한번 만났다고 뭐 악수한다 그래서 그 사람 인생이 달라지질 않잖아요. 그냥 만났다 이 정도지. 근데 북한은 장군님을 접견했다 하면 이건 접견자예요. 그렇죠. 얘는 접견자가 되기 때문에 그 딱지는 죽을 때까지 가는 겁니다. 그러면 달라지는 거예요, 인생 자체가. 그러니까 내 인생과 정말 뭐 막 완전 이런 가까운 뭔가 뭐라 그래야 될까? 연결선이 있다. 그러면 당연히 이럴 수밖에 없는 거죠. 예전에 김정은과 김정일을 멀리서 한번 봤던 적은 있어요. 멀리서만 봐도 눈물 흘리고 그쵸. 그랬는데. 그 김일성 광장에서 그때 행사 참가할 때 야. 앞에 그 주석단에 서 있는 걸 한 40m 앞에서 본 적이 있는데 너넨 평양 사람이니까 본 거야. 그때도 되게 좀 영광스럽다고 생각했었는데 그 당시에 그 햄버거 집에 김정은이 왔을 때 내 친구 같은 경우는 김정은 손잡고 막 앞에서 매달리니까 얘 속이 그거 보는 어떻겠습니까? 순간에 2달만 참았을 거 막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잔 장군님 접견자가 그쵸. 됐구나 이렇게 하면서. 나의 그 문건이 달라질 수가 있었는데 문건이 달라지죠, 참았으면은. 문건이. 아무튼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는 그 다음부터 아예 배를 내밀고 딱 다니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그 다음에 거기서 계속 일하던가요? 햄버거 가게에서? 네, 거기서 한 1년 정도 일하고 딴 데 갔는데 딴 데 갈 때는 벌써 업그레이드 된 거죠. 얘는 원수님도 만나 뵈내다. 그렇죠. 접견자가 됐으니까.
딴 데 가면은 딱 큰 소리 치면서 갈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그 햄버거 가게 일하다가 미니 씨 딴 데로 갔잖아요. 그 딴 데 간 데는 뭔 식당이에요? 그게 저희 그 말하자면 여기로 말하면 뭐 서울시 마포구 그러니까 구 안에서 굉장히 유명한 식당이었어요. 소문난 맛집. 무슨 식당? 그러니까 그게 좀 약간 퓨전으로 해가지고 중국 요리도 있었고 일본 요리도 있었고 그다음에 정합이구나. 그 서양 요리도 있었어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 가지가 있었고 그러니까 요리가 한 40개가 됐었어요 진짜. 그러면 미니 씨가 담당하는 거는 어느 쪽? 저는 주식, 밥, 탕 뭐 이런 쪽으로 했었거든요. 그다음에 한식 쪽으로? 네 그런 한식 쪽으로 했었고 냉면 따로 담당하는 쪽이 있었고 그러니까 북한은요 기본 여기는 한식, 중식, 일식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네. 북한은 냉요리, 언요리 이렇게 합니다. 냉요리, 요리사하면 언요리. 냉요리, 언요리, 냉요리 사냐, 언요리 사냐. 그러면 언요리사는 기본 끓이는 거 있잖아요. 중국 요리 같은 경우는 기본 열가공이 3차까지 가요. 그러니까 한번 삶고 튀기고 또 이렇게 즙요리 해가지고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건 다 언요리에 들어가고 냉요리 같은 경우는 초밥. 네네. 해 뜨는 거. 그런 생. 이렇게 그러니까 끓이지 않고 그냥 이렇게 생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건 다 김치까지 해서 냉요리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냉요리 저는 언요리 쪽에서 언요리 일했었죠. 담당이구나. 네. 그러면서 제가 볼 땐 언요리 담당이 더 할 일이 많을 것 같아요. 많죠. 제일 더 힘들고 불 하루 앞에 종일 있고. 불 앞에서 일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저는 그때 아침 9시에 나갔다가 저녁 밤 10시에 퇴근을 했었어요. 10시, 11시 그때. 그동안 한 번도 앉지를 못해요. 왜냐면 제가 제일 어렸기 때문에 하나라도 그 선배님들한테서 배우려고 하면은 눈치 있게 돌아다니면서 그 프라이팬 거기서 본철이라고 했는데 그걸 다 닦아야 돼요. 그러니까 요리가 한 번 주문 들어갔다 나오면 그 본철이 한 15개, 20개가 쌓여요. 그럼 그걸 닦아서 제자리에 갖다 놓고 그다음에 접시 플레이팅 다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 먹다 돌아가면 청소 다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다음에 좀 더 시간이 나면 그다음에 뭐 선배님들 안마까지 해줬어요. 제가 아줌마 안마 다 해주고 그다음에 그래야지 좀 눈치가 있어야 좀 배워주거든요. 요리를. 그래야 제가 빨리 그 요리사가 되니까. 버저에서 벗어나서 요리사가 되니까 되게 힘들었었어가지고 그때 너무 힘들었어가지고 엄마한테 맨날 그랬어요. 엄마 나는 주방에 들어가는 게 감옥 들어가는 것 같다고. 그렇겠다. 그래서 나는 진짜 요리가 너무 싫다고. 그래서 여기 와서도 많은 분들이 요리를 좀 해라 했으니까 좀 그쪽으로 가면 어떠냐. 근데 그때 기억이 너무 힘들었던 게요. 그때 정말 제가 병을 굉장히 많이 그러니까 병에도 걸렸었고 많이 아팠었거든요. 그래서 요리는 좀 가급적 그러니까 트라우마가 남은 것 같아요. 물론 안 힘든 일은 없지만 뭐 그래도 지금은 요리를 좋아는 합니다. 지금은 뭐 그때만큼 이렇게 그 전문적으로 하지 않고 집에서 그냥 집밥 요 정도 하니까. 근데 그때는 되게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어린 친구가 제가 그만큼 힘들 정도로 바빴다는 거는 거기에 그만한 사람들이 많이 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주 고객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도대체? 굉장히 돈이 많은 사람들이죠. 저도 그때 처음에 그 외화식당이라는 걸 들어갔을 때 진짜 외화식당. 밖에서 안으로 들어갔는데 갑자기 세상이 바뀐 것 같았어요. 밖에는 분명 딴판이구나, 사야지. 네, 제가 보던 뭐 그냥 그 약간 종전된 거리, 좀 쓸쓸한 더러움만 이런 그다음에 사람들이 그 꼬북히 죽어 있는 얼굴들 안에 딱 들어갔는데 막 번쩍번쩍하고 막 들어오는 사람들 하나하나 딱 개기름이 막 그리고 몽땅 그 지금 생각하면 다 명품이에요 여자들. 다 간부들이구나. 네, 그래서 뭐 차 끌고 오고 뭐 핸드폰은 몽땅 속듯이 들고 다니고 막 그다음에 세상에. 대학생들도 와가지고 외대 다니는 애들 와가지고 막 중어로 얘기하고 영어로 얘기하면서 밥 먹고 가고. 엄마야. 이게 딴 세계의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 걸 쳐다볼 때 이렇게 똑똑한 미니 씨는 어떤 생각이 들던가요? 굉장히 자괴감이 들었죠. 나는 대체 내가 요리사로서 기술을 배우려고 왔지만 뭔가 요리를 해주면서도 사람들은 되게 어떤 사람들인가? 그쵸. 도대체 뭐 어떤 일을 하기 때문에 저렇게 돈이 많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아니 굉장히 깬 평양 친구잖아요. 근데 그걸 볼 때 그렇게 충격인데 만약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보면 평양 사람들보다 지방 사람들이 충성도가 더 높은 것 같아요. 만약에 나 같은 자강도 촌딱이 진짜 장군님만 따라서 천만리 가겠다는 이런 촌딱이 가갖고 거길 뚝 들어가 봤으면 아니 거기서 막 미제 언어가 나오고 그때요. 그때 놀랬던 게 역시나 이 사회는 그러니까 썩는 건 위에서부터 그러니까 북한 기준으로 봤을 땐 썩은 거나 같죠. 그럼 우리한테 충성도가 썩고 없는 병든 거니까. 자본주의라 그러면서 남조선이 썩고 병들었다 이렇게 배워주면서 그게 그때 그 김종일이 죽었을 때 죽고선 한 애도 기간 한 열흘 정도 있었어요 죽었을 때. 네, 그때 있었었죠. 그때 일을 했었었거든요. 그때 저는 그 식당이 문을 닫았어가지고 봉사 못하게 됐었어요. 왜 음주 감옥이기 때문에 거기는.
네, 뭐 술도 위스키로부터 시작해서 샴페인 뭐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뭐 엑소 술이라든가 중국의 우량의 뭐 그런 것도 굉장히 많았었고 와인도 엄청 많았었고 그다음에 그 맥주도 하이네켄 뭐 버버리 맥주 해가지고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글로벌했구나. 다 북한 사람들은 절대 북한 거 안 마십니다. 와가지고 돈 있는 사람들은. 위스키 한 병 딱 시켜놓고 뭐 그다음에 마시다가 좀 남으면 킵해뒀다가 킵하고. 다음에 와서 또 마시고 완전히 잔 뭐. 위스키도 팔았었고. 아.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그때 당시 김정일이 죽었을 땐 애도를 해야 되니까 슬퍼해야 되니까 그 식당이 못했었거든요. 운영을 못하게 됐었거든요. 그러다가 한 열흘 만에 다시 문을 열었는데 들어오면서 술 못 먹어서 죽는 줄 알았다고 막 이러면서 들어온 거예요. 충성심이었구나. 그러니까. 그게 다 북한의 완전 핵심층에 있는 사람들인데. 이야. 그러면 그런 핵심충들은 막 명품 들고 다니고 아까 막 기른다 했잖아요. 이렇게 있는데 보통 한 끼 와서 먹으면 얼마나 지불하나요? 보통 한 끼 와서 저희 식당 같은 경우는 와서 제대로 한번 4인 기준으로 보면. 제대로 한번 먹으려면 그 술까지 다 해가지고 네 그렇게 한번 먹으려면 한 100달러, 200달러 정도 있어야 되지 않나요? 한 사람이? 아니요. 네 명이서? 200달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22만 원, 23만 원 되는데 그 정도 되죠. 100달러가 지방에는 100달러 있으면 4인 기준으로 3개월 먹고 살 수 있어요. 아니 왜냐면 제일 비싼 요리가 상가물치라고 저희 그 가물치를 사랑고를 회 떠가지고 나가는 게 있었거든요. 그 요리가 15달러 정도 했었어요. 뭐 아니 근데 한 마리 봐봐요. 지금 했는데. 하루에 와가지고 4명이서 200달러 때려 먹고 갔다면 한 사람이 50불을 쓰고 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지방에서는 4인 기준이 100불을 가지고 3개월을 사니까 이거야말로 부익부 빈익빈이 엄청나죠. 판을 치는 나라가 아닙니까? 그때 충격적인 게 북한 사회가 이렇구나, 좀 너무 좀 다르구나, 내가 배웠던 거랑 이걸 알았던 것 같아요. 저희가 제일 바쁜 날이 3.8절하고 5.1절 날이거든요. 3.8절 날은 그 와이프들 데리고 분여절. 오고, 근데 5.1절 날은 국제노동자절. 네. 제일 날씨가 좋은 날이에요. 그날 하루 매출이 식당에 17,000달러가 나왔던 적이 있어요. 매출만, 순 매출. 그러면 2천만 원 가까이 하루에 그렇게 벌었던 적이 있어요. 이야. 저희 그때 그거 봉사하고 죽는 줄 알았어요, 진짜. 냉면만 한 그러면 몇천 원 좋았어. 나온 것 같아요. 2천만 원을 하루에 버는 그런 식당에서 미니 씨가 한 달을 일했어요. 그럼 월급은 얼마 나와요? 저는 한 50달러 정도 월급. 근데 그것도 북한 기준으로는 되게 많은 돈이잖아요. 아니 그렇지. 제가 집에서 제일 많이 벌었어요. 제일 많이 벌 제가. 수밖에 없어요. 왜? 아까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지방에서 4인 기준으로 봤을 때 100달러면 3개월 먹고 살 수 있다고. 정말 밥만 먹으면. 근데 요 어린 친구가 한 달에 50불 벌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일 많이 벌 수밖에 없어요. 그때 당시 일반 노동자 월급이 얼마였어요? 한 3,000원 정도 되나요? 3,000원이면 한 1달러도 안 되잖아요. 1달러가 3,000원인데 4,000원인데. 저는 40만 원을 벌었던 거죠, 한 달에. 근데 대신에 한 달에 3번밖에 못 쉬고. 야, 아니 그래도 대단하다. 그러니까 정말 그걸 이겨냈으니까 돈을 되게- 많이 벌었네요. 아유 많이 근데 생각해보면 한국에서 그 정도 일하면은 겁나 돈 많이 많이 엄청 많이 벌죠. 벌걸요. 근데 그렇게 돈을 하루에 2천만 원을 벌면서 요리사 한 데는 50만, 아니 그 뭐죠? 50불. 50불이면은 여기로 말하면 뭐 얼마? 여기를 하면 5만 원. 그러니까 그렇게 넘죠. 줬다는 거는 너무 말이 안 되죠. 그쵸. 이거는 그러니까 자본가 그 사업하는 사람은 한국보다 아마 더 배로 훨씬 많이 주머니를 빌릴 벌고. 것 같아요. 세금도 없지. 뭐. 근데 대신에 그 사람도 그 정부에 많이 뜯길 거예요. 그렇긴 하죠. 한번 지배인이 그 사장이 지나가면서 이렇게 핸드폰으로 통화하는 걸 들었었는데 나는 이제 그 당자금 30만 달러 지금 이거 헌납해야 된다고 그렇게 한번 들었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 30만 달러가 한 달에 30만인지 뭐 6개월에 30만인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렇게 들었었어. 그때 당시에 30만이 가늠이 안 가가지고 30만 달러면 대체 어느 정도일까? 이야, 막 생각했더니 30만 달러면 뭐 여기서도 어마어마한 돈인데. 그렇게. 그러니까 북한에도 지금 재벌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하게 돈주들이 이 있다는 저희 건데. 식당에만 왔을 때 저희 식당 기준이 그건데 제 친구가 거래호텔에서 일하는 친구들이 몇 명 있었거든요. 뭐 거래호텔 만장에서도 그 회전 식당에서도 일하고 냉면관에서도 일하고 지하 식당에서도 일하는 친구들도 있었는데 냉면관에서 일하는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한 번 왔는데 3,000달러어치를 먹었대요. 와, 먹고 외상을 어마어마하다. 세웠대요. 3,000달러어치 외상을. 그리고 다음번에 와서는 5,000달러어치를 먹고 3,000달러를 물고 가더래요. 바로 그 자리에서. 와, 어마어마하다. 근데 그거는 이미 한 명은 아니죠. 한 명은 아닌데 여러 명이 와서 그렇게 어쨌든 먹었는데 어마어마하네요. 네, 그 얘기를 와. 하면서 나는 왜 사는지 모르겠다.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아니 아무튼 저는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들으면 들을수록 지금 막 머리가 막 힘들어져요. 이게
지방에서는 정말 고난행군한다고 막 진짜 풀뿌리 캐먹고 이럴 때 평양의 돈주들은 막 하룻밤에 와가지고 이렇게 써버린다는데, 아무튼 그런 식당에서 일할 정도면 미니 씨가 굉장한 지금 뭐 백도 있었고 힘도 있었던 것 같은데, 이런 정말 청년이 젊은 청년이라고 해야 되겠죠? 정말 꿈도 있고 희망도 있고 이랬던 것 같은 미니 씨인데 어떻게 해서 탈북의 길에 오르게 됐는지, 그 다음에 제 이제 이만감에서 얘기했듯이 미니는 유럽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여권을 가지고 들어온 아주 드문 케이스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다 그렇게 됐는지도 지금 너무 궁금합니다, 저도. 그래서 요거 다음 편에 이어서 또 그것도 한번 마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편에 뵙겠습니다.